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녁에는 박명자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저녁에는 그 간호사의 몸으로 6.25 전쟁을 겪고 또 환자 돌보는 일뿐만 아니라 불우한 청소년의 어머니로서 40년간 세상에 등불이 되어오신 박명자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특히나 박 선생님은 아주 최근에 나이팅게일 기장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대화를 함께 해주실 성모병원의 간호사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이 이렇게 바쁜 시간에 나와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 나이팅게일 기장을 받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나이팅게일 기장이라는 것은 워낙이 유명한 상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어떤 상이고 또 어떤 분에게 주어지는지 간략하게 우선 말씀을 좀 해주시면요. 네. 나이팅게일 상은 그 전상시나 네. 또는 평시에 네. 그 불우한 사람들이나 환자 간호를 네. 충실히 해서 네. 그 봉사한 사람들에게 주는 최대 상입니다. 네. 꼭 그 간호사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까? 간호를 보조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어집니다. 네. 네. 간호사가 아닌 분으로 받으신 분은 별반 없지요? 네,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예. 그런 그 훌륭하신 상을 받으신 소감이 어떠실까요? 우선 물론 제가 상은 받았지만은 네. 저를 이렇게 상을 받게끔 해준 그 선배들이나 동료들 또는 후배들에게 네.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네. 또 저에게 이런 간호라는 사명을 갖고 일하게 해주신 하느님께 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올해 몇 분이 받으셨나요? 저 혼자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네.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에서는 17나라에 25명이 받았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 나이팅게일 기장을 받으신 분이 모두 몇 분이나 되시죠? 제가 33번째입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은 이 한 나라에서 여러 명도 받게 되는 모양이죠? 네. 2년에 한 번씩 주는 상인데요. 네. 재작년에는 저희 나라가 3명을 받았습니다. 아, 많이 네. 받았군요. 네, 세 분이면은. 그러면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추천되고 심사하게 되나요? 저희는 각 병원이라든가 네. 또는 그 지부에서 네. 대한간호협회 네. 지부 또 그런 데서 이제 추천을 받아서 네. 거기서 심사 아주 엄한 심사를 거칩니다. 네. 그래가지고 병원협회 가서 또 심사를 거치고 네. 그다음에 대한적십자사에 가서 엄선이 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세계적십자로 갑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세계적십자에 온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다 해서 이제 거기서 추천을 받게 되죠. 2년에 한 번씩. 네. 네. 대단히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네. 네. 현재는 그 간호사로 임상에 그 근무는 안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은 임상을 떠나서 네.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 학생들 불우한 학생들 또 저희 학교는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정신적이나 그러한 면에서 제가 상담이 도움이 되는 학생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임상을 안 하시게 된 것은 무슨 특별한 동기가 있으십니까? 특별한 동기보담도 제가 72년도에 네. 그 임상은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학교 계통에서 이제 일을 도와줄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그 교련교사가 나왔을 때인데 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그 교직으로 돌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돌다 보니까 공무원이 돼서 교육 네. 공무원이 돼서 지금 통신대학에 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어떻게 해서 간호사가 되셨습니까? 제가 간호사 될 때는 어릴 때 제가 잔병 치료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인삼이 사람들에게 좋다고 그러는데 저는 네. 국민학교 1학년 때
그 인삼을 먹은 것이 그 인삼꽃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펴가지고 네. 머리를 부스럼을 앓았어요. 잘 그래서- 맞지 않는 네, 맞지가 않는 체질이신가 거죠. 보죠. 네, 그래서 머리를 국민학교 2학년 때쯤부터 머리를 깎고 다닌 것이 국민학교 졸업할 때까지 머리를 빡빡 깎고 여기다가 그 붕대를 감고 다녔는데 고름이 질질 흘러서 제 별명이 썩은 대가리라고 거짓 별명을 받았었어요. 그 이제 그때는 제가 적십자병원에 다녔었는데 네. 그때 그 간호사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잘해주는지 고마워서 이제 네. 그 간호사가 되겠다는 그런 결심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네. 네. 드디어 그 결심이 이루어진 것은 언제였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졸업 맞고요. 네. 고등학교 졸업 맞고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해야 되는데 네. 그때는 대학보다도 제가 이런 게 제가 간호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그 간호학교를 갔지요. 서울대학 간호학교를 갔습니다. 네. 간호대학을 졸업하셨습니까? 제가 다니다가 2학년 때 6.25가 났어요. 네. 네, 6.25가 2학년 때 나서 네. 6.25 전쟁에 참전을 했죠. 아. 그러고는 다시 제대를 하고 나서 복학을 했죠. 그러면은 그 6.25 동란 중에 그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했을 때 네,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제가 6.25 나던 날 그 학도 그날이 주일날이었었어요. 일요일이지요. 네, 네. 일요일이 돼서 제가 천주교 신자거든요. 네, 그래서 명동성당에 미사 참여를 갔었어요. 예. 그랬더니 거기에서 그 방송을 11시 미사가 끝났으니까 제 생각에 한 12시 반쯤 된 것 같아요. 네. 기억에. 그 시간에 그 마이크로다가 군인들은 제다 부대로 원대복귀 하라고 네. 그런 방송이 들려요. 네. 그때 그 외국 신부님이 안 신부님이라고 계셨는데 네. 그 신부님이 절 보고 지금 뭐 이상하니까 너 빨리 집으로 가라고. 네. 근데 제가 집에 가질 않고 바로 학교로 갔어요. 저희는 기숙사 생활을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집은 어디였는데요? 집은 저는 그때 서수문이죠. 서소문. 네. 네. 근데 집을 가지 않고 제가 바로 그냥 그 기숙사로 갔는데 강당을 들어가니까는 강당에 국군 환자가 그냥 얼마나 많이 누워 있는지요. 말도 못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국군 환자들을 치료를 해주는데 저는 뭐 학생이니까는 무슨 특별한 일을 할 건 없고 심부름 시키는 걸 했지요. 네. 그래서 이것저것 터라고 그러니까 뭐 약도 타러 가고 환자 밥도 배식하고 그런 일을 이제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자 그 다음 날 아침인가 그 다음 날 아침인가 이제 옷을 바꾸러 입으러 기숙사를 들어갔었어요. 네. 그 기숙사에 들어갔다가들 나오는데 몇 명이 같이 나오는데 그 창경국민학교가 있고 그 기숙사 앞에 큰 은행나무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낙산 있는 데서 포를 쏜 것이 창경국민학교 그 굴뚝에다 포를 쏘는 것이 그 우리가 지나가는 앞으로 쏘는 바람에 아주 그냥 그 귀가 찢어지는 정도로 울려가지고 저희가 죽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막 뛰어가지고서는 이제 병원으로 가서 이제 숨었지요. 네. 병원으로 갔는데 환자가 들어와서 그냥 뭐 들것에 누인 채 그 저 손만 같은 거 놓고 거기다가 환자 뉘고 이래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있는 대로 동원이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밤을 새면서 수술들을 했죠. 어느 쪽 군인을 수술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때는 인민군 군인 했죠. 그 전에는 국군 군인을 밤을 새면서 했는데 네. 인민군이 들어오면서 또 인민군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병원 안에는 민간인, 국군, 인민군이 같이 다 있는 거예요. 예. 여기는 그래도 이제 그때부터는 인민군 들어오면서 국군 수술을 못 해줬죠. 이제 인민군들이 그때 나이 어린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네. 그래서 부상자가 있어서 수술을 하느라고 했는데 네. 그 사람이 바로 저희 선배 언니의 동생이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언니는 이북이로 끌려가고 동생은 여기 남아서 저희가 그 동생을 이쪽에서 해서 데리고 있다가 여기에서 이제 남았죠. 그럼 집인 못 가고요. 집에 갈 수가 없죠. 인민군들이 그냥 한 2, 3m 간격으로 쭉 총들을 들고 지키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구입할 수복될 때는 어디 있었습니까? 제가 구입할 그때는 이제 이북에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서 이제 그 36 육군병원이라고 네. 인민군 함흥 후성병원을 그때 창설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대학병원의 직원들을 반을 넣어놨습니다. 네. 그때 제가 거기로 가게 됐었어요. 강제로 이제 끌려가는 겁니다. 그렇죠, 강제죠. 네. 그때 제가 이제 수술실에서 기계를 그 맹장 수술할 세트를 한 세트를 받아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지고 책임지고 가는 거였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지고 풍문여고 그때 네. 덕성여고하고 풍문여고에다가 저희들을 일단 거기다 수용을 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거기서 떠나는데 밤중 12시에 그땐 전차가 있었어요. 안국동에서 청량리까지 밤 12시가 지인해서 그 직원들을 다 그 전차로 수송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기차에 탔는데 네. 기차를 타고 보니까는 어떻게 됐냐면 인민군들이 네. 아주 그냥 저 화물차에 쫙 누워 있는데 저희들이 한두 명 정도로 배치가 됐어요. 근데 제가 탄 데는 저 혼자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게 강원도 철원까지 갔어요. 네. 거기서 가다가 중화로 가서 중화에서 그 폭격 많은 데서도 피 흘리다 또 다시 끌려가고 그 언제 어디서 탈출하셨습니까? 거기서 그러면? 이제 압록강 대동강 네. 대동강을 넘어서 가가지고 이제 아이고. 거기가 박천 넘어 그쪽에 가가지고요. 네. 거기서 이제 도망지를 치는데 그때가 이미 그 가을이 이맘때쯤 됐었어요. 네. 그래서 수수깡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네. 그때가 금음이 돼서 아주 새카맸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하도 도망지를 치니까는 거기 그 여자 한 사람 선배 언니하고 저하고 팔을 묶어줬어요. 도망을 네. 못 가게. 그래서 이제 그 언니하고 가다가 언니 우리 도망을 가야지 끝까지 어디까지 갈 거야. 네. 그러니까 그 언니가 목사님 따님이에요. 네. 그래서 그래 같이 가자고.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화장실을 가자고 해가지고 나왔어요. 네. 깜깜한데 나와가지고 화장실 가는 얘기를 풀었거든요. 그래 나와가지고서는 화장실 가는 척하고 깜깜하니까는 이 수수깡 속으로 싹 들어갔어요. 네. 건의대로 들어가고 전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찾는 거예요. 떠납시다 하면서 네. 찾는데 저희 두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수수깡 속을 총대로다 콱콱 찌르는데 그 총대 여기 싹 지나가는데 그냥 사는 거죠. 제가 거기에 걸렸으면 끌려 나가는 건데 살아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둘이서 도망자를 쳐서 밤쯤이면 오는 거죠. 낮엔 못 오고. 그 밤쯤이면 오는데 그 요렇게 산마다 요게 호가 파져 있는데 요게 인민군이 다 총대를 대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인민군들이 붙잡고 어디 갔냐고 동무 어디 갔냐고 그러면은 우리는 부대를 잊어버려서 의료요원인데 부대를 잊어버려서 부대 찾아가는 거라고. 네. 그러면 가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다가 너무 오는 길이 험난해서 산을 넘는데 그냥 먹을 건 없고 배는 고픈데 그냥 산속에 보면은 인민군들이 그냥 자루를 미고 그 죽어 넘어져 있는데 네. 그런 데 가서 그냥 물을 흐르니까 그 시체 흐르는 물을 먹으면서 자루를 뜯으면 그 인민군들 그 포도당 가루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먹고는 또 힘을 내는 거죠. 네. 그 시체 속에서 그걸 먹으면서 이제 또 넘고 이래가지고 겨우 온 것이 평양을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평양 입성이 돼가지고 거기서 국군들을 만났죠. 네. 참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이 기적도 만들고 네. 참 처참하고 비극이지만은 네. 전쟁 그러면 우선 남자들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 군인 그래도 남자를 생각하게 되고. 근데 그 참 어린 나이에 여자로서 네. 그런 사경을 넘고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이 참 어떻게 생각하면 바로 이게 기적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저는 기적이라고 봅니다. 예. 정말 아주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정말 주님을 잊지 않고 묵주를 제가 올 때까지 그 묵주를 가져간 걸 가져왔어요. 네. 그게 닳도록 집에서는 부모님들이 만났을 때 저승 같은 사람 만나는 그 저희 어머니는 꿈 꿨다고 그러셔요. 그러셨겠죠. 네. 정말 너가 명자냐고 그러면서 네. 이제 집이 가니까는 집도 물론 그 파괴가 됐지만은 네. 아버지는 납치당해서 안 계셨고 동생들도 다 뿔뿔이해져서 없고 어머니도 그냥 그 인민군들한테 맞아가지고 동생들도 맞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그 뭐라 그럴까 환자라도 그런 환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네. 그냥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네. 또 국군 장교가 되신 건 언제입니까? 그 후입니까? 제가 그러고는 그 환대해갔고요. 네. 환대해갖고 36군 병원이 지금 있죠. 네. 그 경복궁 앞에. 네. 거기에 36군 병원이 됐을 때 거기에 제가 군속간원으로 들어갔어요. 네. 군소 이왕 내가 이렇게 간호사라면은 이렇게 일을 할 게 아니라 내가 제대로 일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길 들어가서 군속이로 이제 일을 했죠. 네. 일을 하다 보니까는 거기에서 그냥 그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응급 환자들만 치료를 해서 네. 내보내고 하는데 네. 거기에서 하다가 거기 그 최보배 대위님이라고 간호장교 그 주임장교가 계셨어요. 간호부장이죠. 그분이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너는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간호장교를 가라. 그래서 네 사람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직군 국군 간호학교죠. 그게 네. 그때는 육군 간호사관 생도였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정시로 입교를 해가지고 교육을 받고 53년 휴전 바로 직전에 소인관을 했어요. 아, 네, 그러시구나. 그래가지고 삼육군병원에 갔죠. 네. 그래서 삼육군병원에서 이제 절단 환자들을 저 간호를 해줬는데 이 절단 환자들이 그냥 얼마나 무서운지 그 조금만 잘못하면 목발 가지고 다 때려요. 네. 때리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처음에 그 어린 나이로 가는데 무서운 거밖에 없고 팔이 요렇게 사지가 잘린 환자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환자들은 밥도 먹이지만은 담배까지도 펴서 물려줘야 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환자들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오로지 친절한 것밖에 없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아침이면 가서 세수시키고 목욕시키고 정말 그 남자 환자들을 그런 걸 다 시키면서 밥 먹여주고 밤에 잠을 안 자듯이 했었어요. 교실 하나에 한 50명씩 있으니까는 이 환자 해주면 이 환자가 질투를 내고 이 환자면 이 환자가 질투 내니까 똑같이 해줘야지 잘못하면 이 환자가 때리거든요. 그러니까는 똑같이 고루 그 베풀어줘야 되니까는 잠을 못 자면서 그 해주다 보니까는 그 환자들이 신임을 하고 그다음에는 그 팔이 없는 환자라도요. 그 물을 대청동 그 뒤에 있는 성당에서 주교관에서 그 물을 떠오게 됐었어요. 네. 환자들이 자기네가 여기다가 바켓을 양둥이죠. 양둥이 네. 해서 물을 이렇게 걸고 와요. 그러면 제가 이제 처음엔 제가 떠다 했는데 물을 떠다 주면 저는 씻기는 것만 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많이 돼서 그 환자들이 아주 그냥 정말 누나 같이 생각을 하고 그때 그랬었죠. 다친 환자가 아직도 170명이 보훈병원에 많이 누워 있죠.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네. 40년 이상을 말이죠. 네. 참 그 전쟁의 상처가 100년 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입니까? 벌써 근 40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그 다친 분들이 있으니까요, 아직도요. 근데 그 군대에서 그 배우신 전신마취, 그때 아마 네. 전신마취라는 게 우리 군병원에 먼저 아마 그 도입이 됐나 봐요. 네. 근데 그때 배우신 것을 서울대 병원에서 처음으로 시도하셨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군에 계시다가 서울대 병원으로 오실 때에는 제대를 하시고 오셨겠죠? 네, 제가 56년 3월 31일 날 제대를 하고 네. 4월 1일자로다가 그 마취 간호사로다 발령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러면 민간인- 서울대학병원에는 마취하시는 분이 없었죠. 없었나요? 네, 그때는 이제 아, 국소 마취 네. 수술하는 선생님이 직접 이제 네. 국소 마취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마취 척추 담당 마취. 의사가 그때는 없었던 그때는 말이죠? 없었습니다. 네. 아하. 네. 그래서 군대에도 그때 양성을 시켰고 네. 그리고 이제 나와서 여기에서 이제 그 마취를 전신 마취를 하면서 의과대 학생들에게도 강의를 하고 간호 학생들에게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우선 서울대학병원 지원들부터 양성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그 해서 한 6개월 코스 해가지고 제가 있는 동안에 한 300~400명 한 것 같아요. 전신 마취로요? 네, 그 네. 강의를 해서 그 양성시켜서 내보낸 사람들이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가서들도 많이 오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1956년에 서울대병원으로 오셨다고 그러는데 그때 서울대병원의 의료 수준은 뭐 지금 생각하면은 참 상상도 못하죠. 상상도 못할 정도겠죠? 그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맹장 수술 정도가 제일 큰 수술 같이 생각했고 더 이상의 거는 하지도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페니실린 같은 건 군대에서나 있지 네. 이런 민간인 병원에선 그런 걸 볼 수도 없었고요. 그러고 그때 제가 이제 거기서 그 마취를 하면서 소독 관념에 대한 거, 그다음에는 중환자실을 그때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네. 중환자실을 마취 회복실을 하는데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창고 하나를 헐어가지고 꺼내내가지고 청소를 혼자 틈틈이 하고 침대도 버린 거를 주워다 이어가지고 이 스프링이 없어서 그 3mm인가 30mm인가 하는 그 판때기 있잖아요. 네. 그게 뭔가 그 네. 판을 사다가 대고 그러고는 헌 매트레스를 갖다 놓고 그러고 그
혼이불도 제가 박아서 일부러 해가지고서는 환자를 거기다 받아서 그 마취해서 깨어나는 환자들을 제가 직접 앞에다 놓고 바로 했었어요. 수술실 옆에다 놓고. 그러니까는 그 사람의 손도 덜어지고 환자 상태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의사나 그 높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아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이로구나 하고 알고 이제 마취 회복실을 만들어주고 기계도 사다주고 해서 정식으로 그게 발족이 됐죠. 이 간호사들은 그 당시 몇 명이나 있었고 그 어느 정도의 환경에서 일을 했습니까? 그때는 간호사가 한 서울대학병원에 4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환자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지금 그 간호보조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때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수간호사 한 사람이면은 그 밑에 학생 간호사가 한두 명 가면 아주 다행이에요. 그거를 그 둘이서 그 많은 병실을 다 맡아서 보거든요.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학생 간호사 혼자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소독 같은 것을 제 기계로 해내지만 그때는 그 치료를 해야 가스나 그 소독 솜 같은 거를 이렇게 저 잡을 소독기에다가 끓여서 해놔야 돼요. 그걸 네. 제 해놓고는 밤중에는 간호사가 한 사람 정도 전체 병원에 한두 사람만 남고 없었죠. 그런 어려운 실정이었었어요. 그리고 네. 링겔 같은 거 놔주는 것도 치큰같이 않지요. 네. 그러시군요. 네. 그 후 본격적으로 교육 사업에 전념하시기 위해서 네. 간호사직을 떠나셨다고 그랬는데 네. 그 떠나시면서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제가 대학병원서 떠나면서 경기간호전문대학으로 갔습니다. 네. 네. 그때 이제 선생님으로요. 네. 그때는 이제 학교 수준이 간호고등기술학교였죠. 네,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 대학을 나와도 그 학교밖에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 학교가 간호고등기술학교에서 간호대학으로 네. 발족될 때 거기 창설로 갔습니다. 아, 그래 그때는 그러시구나. 그 대학을 나온 간호사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중앙대학을 제가 교육학과를 나와가지고 네. 그 틈에도 이제 학교를 공부를 하면서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길 갔죠. 교문과자예로 가서 창설을 했죠. 네. 이 불량 청소년들의 그 어머니라는 칭호를 받으셨다고 그래요. 네. 근데 그거는 물론 불량 청소년들과 결연을 한다던가 뒷바라지를 하셨으니까 그런 별명이 생기셨겠죠. 네. 하지만 어떤 동기로 불량 청소년들을 네, 선도하시게 제가 됐습니까? 서울시 지금은 서울시 교육청인데 네. 서울시 교육위원회 거기 장학사로 들어갔습니다. 네. 거기 장학사로 가가지고는 이제 제가 맡은 부서가 뭐냐면 학생생활 담당관실이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생활지도만 하는 데죠. 네. 그 다니는데 그때 이제 학생들이 일일 찻집이라는 걸 유행 있게 많이 했습니다. 80년도, 70년 후반에서 80년대에. 그래서 그걸 생활지도를 나가면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거주기 재가정 같은 데가 문은 닫혀 있는데 네. 이 가다 보면 두 집 걸로 해서 화장실 같은 조그만 문의로 들어가서 화장실을 통해서 어떻게 이상하게 들어가야지 그 집 지하실로 들어가게 돼요. 그 들어가 보면 이렇게 큰 홀인데 거기에 그냥 그 우동집 의자같이 기 있다는 걸 놓고는 깜깜하게 해놓고 담배 피고 뭐하고 하는데 학생들이 남학생 여학생 없이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거기서 그냥 짝지우고 거기서 무슨 본드 같은 것도 마시고 이런 식으로들 놀고 있었어요. 네. 저희가 그런 걸 찾으러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에 끼일 때는 꼭 어떤 아이들이 끼느냐 하면은 그 깡패들이 연관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하고 같이 들어가다시피 하는데 저는 이제 여자 장학사니까는 엄마의 역할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여길 와는 걸 내가 봤는데 내가 우리 딸을 찾아야 되겠다고 그 속까지 들어갔습니다. 남자는 못 들어가요. 그 속까지 들어갔는데 깜깜한 속인데 얘네들이 그냥 그러자 이제 순경들이 들어오려고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거기서 튀었어요. 단무늬로 이제 튀어나가는데 거기서 그 깡패 한 사람이 저를 그 강목이로 때리는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손을 맞았는데 지금도 이 손이 이렇게 병신이 됐잖아요. 이게 신경이 끊어져서 수술을 하면 이걸 다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뭐 피아노 치는 사람도 아니니까 그냥 두고 이렇게 사는데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진찰을 한 결과 그 진단서가 4주 이상이 나오지 않겠어요. 네. 이게 수술을 해야 네.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깡패 두목이 이제 붙들려 온 거예요. 네. 경찰서에. 그래가지고서는 당신네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나왔을 때 제가 거기서 이 사람을 갖다 넣는다고 그 깡패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아픈 생각을 하면 참 이거 하지만은 그래서 제가 그 깡패를 개인으로 만나겠다고 그랬어요. 경찰을 만나지 않고 그리고 둘이서 만나면서 내가 이 손 다친 선물로 네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해줄 게 뭐 있겠느냐. 네가 바로 깡패라도 좋은 일도 하는 깡패가 있을 거고 이렇게 나쁜 일을 하는 깡패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로 해서 뭐를 해주겠느냐 해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앞서서 이런 아이들을 죄다가 선도하겠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교회지도 나갈 때 걔네들이 앞장을 서줬죠. 그래서 중계동이나 상계동 이런데 그 본드 마시는 아이들 찾으러 다닐 때 걔네들이 앞장을 서줘서 많은 그렇군요. 일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저를 보면 이제 어머니 하고 시장 가다 물건을 사서 들고 오면은 저희들이 집거지도 갖다 주고 이래서 이제 인연을 맺게 됐죠. 줄곧 개인적으로도 장학 사업을 해오셨다고 그래요? 네, 그냥 제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저는 그냥 그 학교에 있을 때도 그렇고 병원에 있을 때도 그렇고 네. 후배들이 그 어려운 6.25 후니까는 어려운 네. 아이들이 많았죠. 그러면 걔네들을 그냥 따로 돈을 주려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제가 뭔가를 하나씩 결심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점심을 안 먹는다든가 도시락을 싸갖고 간다든가 그런 식으로 또는 잔돈을 쓰고 남은 큰 돈을 쓰고 남은 동전은 절대로 안 쓴다든가 이래서 저금 통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그거를 요건 점심값 맡긴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는 못하지만은 한두 명씩 그 봐서 제가 선생을 하고 있으니까는 아하. 거기서 어려운 아이들을 이렇게 도와주면서 했죠. 네. 근데 그것이 뭐 돈이 많은 그 기업 하시는 분들도 장학금을 많이 내고 문화재단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장학재단도 만들고 그래도 역시 그 숫자는 한정이 되거든요. 네. 이렇게 지금 박 선생님처럼 이 어떤 개인이 참 그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저금통에다가 이렇게 잔돈을 전부 모으고 그것을 이제 1년 만에 다 털어가지고 어떤 학생을 하나 공부시키는 것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쭉 계속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큰 장학 무슨 재단 못지않은 그런 아름다운 얘기지요. 네, 그런 걸 또 해오셨군요. 네. 지금까지 그 줄곧 보면은 참 꿈 많던 소녀 시절에 대학에 입학을 하셔가지고 간호대학을 다니시다가 6.25 사변이 났습니다. 이건 참 청천벽력 같은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의 그 인생을 전부 이렇게 바꿔놓았다고 볼 수도 있고 아주 어렵게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동안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숨가쁘게 살아오셨습니다. 원래 그렇게 어렵게 사회생활을 시작하시고 남들 위해서 애를 쓰셔서 그런지 주위에서 뭐라 그러는 거 하니 하루에 2시간밖에 안 주무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원래 잠이 없으신 분입니까? 지금 제가 설명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숨가쁘게 사시다 보니까 잠을 안 자시게 되시나요? 제가 숨가쁘게 살다 보니까 잠을 못 잤습니다. 아, 대학병원에 있을 때도 대학병원 일을 하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또 그때 그 마산 결의요양소가 있었어요. 네. 거기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찬봉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폐수술을 우리 한국에서는 처음 하셨어요. 그때 폐수술은 꼭 마취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전신 마취를. 네. 그걸 하러 이제 밤차를 타고 내려가서 밤새도록 수술하고 또 새벽에 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했었으니까 잠을 잘 새가 없죠. 그래서 그냥 그런 속에서 제가 살아오다 보니까는 지금도 잠을 하루에 푹 자지는 2시간씩 못 주무신다고. 잡니다. 네. 그리고 수술 장검을 하다 보면은 자다가도 불러내니까는 네. 쫓아나가서 일을 해줘야 되니까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금은 간호사들이 3부 교대를 하니까는 그 잠을 자고 하지만은 그때는 하루 종일 일하고 자다가도 부르면 또 나가야 돼요. 잠을 그러니까 외출이라는 걸 전혀 하질 못했어요. 그랬을 겁니다. 네. 그 요즘은 얼마나 주무십니까? 지금 그래도 한 4시간? 하루에요. 네, 그 정도는 그것도 요즘 됐지 적응을 못 해가지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었어요. 꼭 제 2배를 제가 2배를 잡니다, 선생님의. 참 요즘도 4시간밖에 안 주무신다고요. 네. 근데 그 아버님 납치당해 가셨다 그러는데 그 후로 소식 들으셨습니까? 못 들었죠. 못 들으시고요. 네, 어머님께서는요. 어머니는
87년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요. 네. 네. 그 뭐 흩어지고 그랬던 형제분들은 다 네, 만나셨어요? 다 만났습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결혼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뭐 결혼은 일을 하다 보니까는 뭐 일에 파묻혀서 결혼할 생각을 못했죠. 그래가지고 아. 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아, 결혼하셨습니까? 네. 네. 여러분, 저 선배이신 우리 박명자 선생님의 그 얘기를 다 들으셨는데 네. 무슨 궁금하신 점이 있다든가 느끼신 점이 있으시면 어느 분이 좀 말씀을 좀 해보시죠. 네. 요즘에도 헌혈 때문에요. 헌혈자들이 모자르기 때문에 헌혈 캠페인도 벌이고 그러는데요. 그 당시 전시 때 굉장히 수혈의 필요성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 때 어떻게 대처했으면 또 네. 거기에 얽힌 그 수혈을 하면서 얽힌 에피소드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그때 지금은 수혈을 우리가 직접 할 수 있었지만은 그 전쟁 전에는요. 전쟁 전에는 조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 전에는 수혈을 할 적에 수술실에다 그 두 사람을 같이 넣어 가지고 50cc를 뽑아서 이쪽에다 넣어주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네. 그렇게 하고 6.25가 나면서는 그 미군들의 원조로 네. 미군의 원조로 그 수혈 피가 왔어요. 혈액이 왔으니까는 그 냉장 시설이 돼가지고 와서 이제 그거를 썼죠. 근데 이제 재밌는 일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지금도 그 오프로덱스트로제나 그 링겔 같은 거 뜨뜻하게 조금 덮여서 쓰잖아요. 그때 이제 그 덮이는 거는 알아가지고 이 피가 차니까는 네. 이것도 덮이는 줄 알고 갖다가 그냥 죄다가 그 잡을 소독기에다 넣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선지가 되죠. 혈청만 남으면 그래가지고 그걸 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 재밌는 일도 있어요. 네.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재미있다고 그러지만 그때 얼마나 참 바보스럽죠. 네, 그 답답한 귀여운 일입니까? 글쎄 네,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피 한 병 한 병이 얼마나 네. 귀여운 건데 그때는 정말 흔하게들 많이 썼죠. 네. 네, 전시가 또 돼서. 다른 분 질문하실까요? 누구 궁금하신? 지금까지 계속 선생님의 과거에 대해서 계속 들었던 거잖아요. 앞으로 간호학의 미래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선생님께서 지금 계신 데가 방송통신대학이라고 들었는데요. 지금 간호학에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이 독학 간호 학사 제도가 도입된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호학의 미래랑 같이 연관시켜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고 독학제에 싶습니다. 대해서요? 예. 지금 저희 학교 저희 그 간호사들의 수준이 거의가 80% 이상이 전문대학 출신이죠. 그 대학 출신은 얼마 안 되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80% 수준의 그 전문대학 출신들의 수준이 즉 우리나라의 간호사들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면은 그분들이 독학제를 해서 학위를 받든 방송통신대학에 와서 그 간호사 학위를 받을 때는 그만큼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얻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수준보다는 더 잘 되지 저질인 그런 수준이 나오진 않을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그런 것이 생김으로써 우리 간호사들의 전망이 굉장히 밝고 좋다고 보겠습니다. 요즘 그 후배 간호사 여러분들에게 뭐 부탁의 말씀은 없으십니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요즘 간호사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그냥 뭐 할 일들을 다 잘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틀린 것 같아요. 배울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선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에 부닥쳤을 때 거부감을 느낀다든가 이러질 말고 우선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좀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로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그다음에는 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항상 상대방을 이해 좀 해주는 그런 입장에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맡겨진 일을 충실히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충실히 안 한다는 것보다도 그 이유를 자꾸 캐고 이러다 보면 이건데 그 충실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아주 뭐라 그럴까 환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거. 네. 특히 딴 거보다도 간호사는 신뢰를 못 받으면 안 돼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되니까는
그런 것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생각해.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기술이 많아도 신뢰를 못 받으면은 그거는 죽은 기술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개인적으로 무슨 계획이 없으십니까? 저는 아까 여기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그 전에 제가 그 농마주의 아이들도 좀 가르치고 네. 안내양들 교육도 좀 해보고 네. 이런 방직 공장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걔네들 교육을 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정년을 하고 한다면은 네. 멀리 가지 말고 우리 동네에서 네. 그런 그 아이들 선도 사업 이런 거를 제가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이번에 그 나이팅게일 그 기장을 받으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참석해주신 성모병원의 간호사 여러분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밤은 여러분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나이팅게일 기장을 받으신 박명자 선생님을 모시고 간호 인생 40년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